자, 이제 21조 게시, 명칭 사용 및 표시 광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 반드시 출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명칭이 지금 매회 출제로 되어 있고요. 광고도 지금 현재 최근에 지금 29, 30회, 31회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광고 무조건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자, 그러면 게시, 우리 법 제17조인데요. 게시 의무 옆에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것을 게시한다 그랬죠. 이게 왜 지금 그 내용을 넣어놨냐면요. 게시 의무의 주체가 지금 누구란 얘기입니까? 개업공사예요. 그래가지고 게시 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밑줄 그어져 있는 건데, 이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냈어요. OX? X입니다. 뭐 시험은 이 정도까지 내지는 않겠지만 게시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라는 거. 그래서 개공이 게시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지 소공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공 자격증 게시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개공이 해야 돼요. 개업공사는 그의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네, 이 정도 주의하시고, 네 가지. 등자보수를 게시하는 거예요. 등자보수. 그래서 등록증 원본 게시하는 거예요. 원본에 지금 진하게 써 있죠. 그래서 원본 주의하시고, 원본 사본을 꼭 구분해야 할 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 분사함서는 신고확인서 원본이겠죠. 신고확인서 원본이고, 그다음에 자격증 원본 게시하셔야 돼요. 이때 기업공사의 자격증뿐만 아니고 소공 자격증 포함이에요. 소공의 자격증 원본 포함이다. 자, 그래서 공인자격증 원본 게시가 돼 있어야 되고,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입니다. 이거는 원본인지 사본인지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모두 원본 게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본 게시를 게시하고 있고요. 보증관계 증서 게시가 돼 있어야 되고, 중개 보수 및 실비율 및 한도표 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자 보수다. 주의할 점은 실무기록 수료증 원본입니다. 게시할 의무가 없죠. 또 우리 법상은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게시 의무가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건 우리 법상 게시사항은 아닌데 세법상 게시 의무가 있죠, 이거. 그러니까 실무기록 수료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법상 게시 의무가 없는 거다. 이 정도. 자, 여기까지 단순 암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가 과태료.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휴, 게, 소, 게시 의무 위반. 대과. 자, 그럼 명칭으로 나갑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으로 들어왔는데, 이 명칭, 광고, 매번 출제하니까 꼭 일해 두시는데, 두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지금. 명칭 하나, 광고 하나. 이렇게. 두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자, 그럼 명칭 사용 의무거든요. 우리 법 제18조입니다, 이제.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이라는 얘기는 사무소 상호를 정할 때는 둘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꼭 들어가야 돼요. 다만 우리 중개인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 부칙상의 개업공사입니다. 이자는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럼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쓸 수 있죠. 이해되고. 다음에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문을 설치합니다. 그럼 5개 광고문은 반드시 명심할 게 뭐냐면 간판이에요. 5개 광고문은 뭘 얘기한다고요? 간판.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5개 광고문은 원래 현수막도 있고요. 간판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5개 광고문은 간판만 얘기한다. 그럼 간판을 설치할 때는 개업공사의 성명,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해 줘야 돼요. 이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쓰면 되거든요. 주의할 점은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써야 되겠죠. 분사무소는 누구 이름? 책임자 이름이에요. 분사무소 간판은 책임자 이름입니다. 이것도 엄청 잘못 씁니다. 이해를 꼭 해두시고. 이때 간판은 그 밑에 지금 있는데 주의 부분에 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사무소 명칭에는 성명 쓰라는 얘기가 없죠. 5개 광고문을 설치할 때 성명 쓰라고 그랬죠, 지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공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OX, X죠.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없습니다.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개 과목을 설치할 때 성명 쓰라고 그랬죠. 감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도. 물론 여기까지 내면 시험이 무지하게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이제 5개 과목을 설치할 때 성명을 표기하라는데 5개 과목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오피스텔 전문 중개업소는 오피스텔에 직접 놓고서 간판 설치 안 하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5개 과목을 설치할 때는 성명을 표기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반드시로 물어먹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주의해 주고. 자, 그 다음 5개 광고물은 어떤 게 있냐. 그 밑에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5개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에 개공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글자 사이즈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쓰면 되는 거죠. 성명의 사이즈는. 그래서 이제 간판 보면요. 이름이 다 써 있죠. 대표하고 이제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된다.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요것을 위반하면 제재가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영등포 휴게소 보자. 0이 아니고 명이다. 명칭을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때 중개인이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잖아요. 그럼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근데 중개인이 공인인사사무소 명칭을 쓰면 원래는 사칭이에요. 사칭인데 사칭은 1-1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현업을 하는 개공이죠, 지금. 그러니까 중개인이 공인인사사무소 명칭을 쓰면 이건 명칭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해해 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사칭 금지. 개공사가 아닌 자예요. 개공이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쓰시면 안 됩니다. 개공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된다. 이게 명칭 사칭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격 사칭을 공부했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쓰면 안 돼요. 이건 자격 사칭이었고 개공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 쓰면 안 돼요. 이건 명칭 사칭이다. 그럼 아닌 자가 나오게 되면은 1-1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사칭에 대한 판례. 맨 밑에 있죠. 발품 부동산 카페 찾았습니까? 이게 김포에 사시는 50대 중년 여성께서 이거 발품 부동산 카페라는 사무소 간판을 설치한 거예요. 이거 사칭으로 쳐버렸어요. 사칭으로. 그러니까 제목만 기억해 두세요. 발품 부동산 카페로 썼다. 이건 유사명칭 쓴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사칭으로 쳐버렸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철거명령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등록관청은 위반 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어요? 그럼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누가 명할 수 있다고요? 등록관청. 그거 왜 진하게 써 있는지 아시죠? 그거 바꿔내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국토부 장관은 위반 사무소의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틀렸죠? 시도의사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등록관청이 철거명령을 나갔는데 불응했다. 행정대집행법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대신 간판 뜯어내버리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행정대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도 바꿔낸 적이 있어요. 아주 추접스럽습니다. 법 이름을 바꿔내는 것은 진짜 아주 치사한 지문이에요, 진짜. 이게 그래서 아무리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법 이름을 바꾸는 건 너무 심했죠. 이게 행정대집행법이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여기까지. 이게 바로 명칭이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단순 기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제재가 뭐예요?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위반하면 1-1이에요. 1-1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간판의 철거.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중개업을 안 할 때는 간판을 철거하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철거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 그러니까 중개업을 안 할 때 철거하는 거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종전사무소의 간판 철거해야 되죠. 그 다음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지 않습니까? 중개업 안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철거해야 돼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등록 취소를 당했다. 못하는 거죠.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 피해 방지를 해서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데 그럼 쉴 때는 철거 의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휴업이나 업무 정지 기한 후에는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철거 의무가 발생이 됐는데 지체 철거 안 했다. 그럼 등록관청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집행, 이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들어갈 수 있다. 작년 시험에서 이 부분을 뭘 물어봤냐면 철거 의무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물어봤어요. OX? X예요. X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강의를 원래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거예요. 참고로 여기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만약에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등록이 없죠 지금. 없으니까 우리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고 개설등록 취소를 당했는데 철거 안 하면 이건 업무정지 못 때려요. 때릴 업무정지가 없으니까 등록이. 근데 사무소 이전 신고했죠. 그러면 지첩 철거해야 되죠. 안 했다. 업무정지 때릴 수 있을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 밖에 이 법 위반. 이해되세요? 이걸 작년에는 어떻게 내버렸냐면 과태료로 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전하고서 신고 안 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죠. 철거 안 했다. 이전 신고 위반은 과태료가 맞거든요. 10일 내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간판을 철거 안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그 밖에 이 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만 일단 해 두시고요. 그래서 간판 철거 사유 세 가지 명쾌하게 기억해요.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한 이유는 철거 의무가 없다. 쉴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